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6시간, 일반 경비업자의 경우에는 4시간 직무교육과 관련된 거죠. 자, 두 번째,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렇지 않고요.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용은 되는데 아무튼 근무 배치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종사하면 안 되는 것이지 채용까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특수경비원 교육에 경찰법, 국가공무원법 없었죠.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법,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사법은 있었는데 경찰법과 국가배상법은 없어요. 둘 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없다라는 거. 지방경찰청장은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인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를 지정하는 것은요, 이게 지방경찰청장이 아니에요. 경찰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권한사항이죠.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은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 신인교육 과목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죠. 앞에서 봤는데 이게 장비사용법은 아니었죠. 장비사용법은 아닙니다. 기계경비 실무랄제 출입통제 요령, 시설경비 요령은 있는데 분사기 사용법은 있었죠. 이제 그러나 장비사용법은 여기에 없어요. 기계경비 실무, 출입통제, 그 다음에 시설경비 요령. 해설 한번 봐보시면요. 해설 그냥 넘어갈게요. 없지 해설이.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신인교육의 실무 과목에 공통된 과목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도 봤는데 이게 이제 체포 호신술이 공통된 과목으로 있었죠. 직업윤리 서비스랄지, 그리고 폭발물 처리 요령이랄지, 정보 보안 업무랄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요, 이게 일반 경비원만 있어요. 일반만 있고요. 그리고 요게 폭발물하고요. 그리고 정보 보호는 특수만 있거든요. 특수만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해설을 통해서 앞부분에서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체포 호신술이 공통 과목으로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직업윤리는 일반만, 그리고 폭발물 처리와 정보 보호는 또 특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 문제 계속 가요. 직무와 무기 사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관할경찰서장은 경비업자 특수경비원 무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월 1회 이상. 한 달에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돼요. 요게 무기 관리 상황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관할경찰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서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걸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수단이 없다. 자, 이거를 최후 수단, 보충성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 수단을 써야 되는 것이죠.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에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시설주라는 건 국가의 기부 체납 때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소유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여해서 갖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무기관리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이렇게 경비한다 그렇습니다. 일단요, 이제 서장의 감독도 받고요, 시설주의 감독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 시설주와 예를 들면 뭐 영종도 공항에 특수경비원을 배치돼 있다. 자, 그러면 거기 시설주 공항을 지금 관리하는 자 그리고 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에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그 무기의 구입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기부 체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경비업자는 지불한 이게 아니고요. 이게 시설주는 이렇게 돼요. 시설주. 경비업자하고 시설주하고는 다르겠죠. 시설주. 시설주가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이지 경비업자가 기부 체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무기를 구입할 때도 여기에 시설주 신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설주가 신청하고 시설주가 부담을 해서 기부한 다음에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권총, 소총입니다. 맞습니다. 특수경비원은 되는데 일반 경비원은 권총, 소총을 휴대할 수 없죠. 관할경찰서장은 시설주, 특수경비원은 무기관리상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근데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필요해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요. 그러면 누구 신청으로? 이 시설주였죠?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하고 이를 시설주는 무기 구입 대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국가에 기부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무기를 구입할 때 시설주 신청 그리고 시설주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비용도 납부한다는 내용이죠. 경비업자가 아니라 시설주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게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직무가 관련됩니다. 틀린 것은 뭐냐? 그러니까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서장, 그 다음에 경비 책임자 감독을 받아. 그러니까 시설주 지휘를 받겠죠. 그래서 도난 화재 방지한다. 그렇습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은 정상적인 장애를 일으키면 안 돼요. 형사처벌됩니다.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수경비원의 신청에서 그렇지 않죠. 누가 신청한다?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시설주의 신청 이렇게 되죠.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죠. 자,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주로부터 그렇죠. 시설주로 신청을 받고 시설주가 구입해서 기부를 하고 휴대하게 하는 것이죠. 특수경비원에게. 정답은 3번입니다. 시설주가 신청한다는 거죠. 무기와 관련해. 다 넘어가죠. 경비업 법령상 무기의 휴대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뭐냐라고 돼요.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은 안 되죠. 이제 권총, 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건 특수경비원만 되는 것이지 일반 경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이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 시설주는 서장의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전 승인. 사전에 휴대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얻어야 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또 나왔죠. 시설주가 신청한다고 그랬죠. 무기를 구입하여 부른다. 이게 답이네. 그 다음에 경찰관서장은 무기 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회수라는 것은 이제 서장이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설주는 이렇게 돼요. 시설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회수를 누가 한다? 시설주가 하는 것이죠. 시설주. 시설주가 신청을 하고 시설주가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이제 관할경찰서장이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게 돼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에 관해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주 신청, 그죠? 시설주 부담이죠. 이제 시설주가 신청하고 그리고 시설주가 부담한다는 거 또 나왔죠. 자,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 신청, 또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시설주로부터 기부 체납하고 시설주는 이게 휴대하게 하고 이렇게 회수도 시설주가 하죠.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사에게 잠시 좀 이렇게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소속 상사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경찰서장이나 소속 기관장 아닙니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되죠.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최후 수단을 우리는 보충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보충성.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된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최후 수단이라는 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무기 사이에 다른 수단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될 때 한해서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 무기휴대가 되죠. 무기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경비원은 안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거. 비례 원칙 지켜야 됩니다. 이게 상당성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침해되는 손해를 비교해서 손해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익이 커야 된다는 거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성도 있어야 되는데 최대성이 아니죠. 최소성이죠. 침해의 최소성. 필요성이라고도 하는데 경미한 수단이 있으면 그 경미한 수단을 써야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특수경비원은 시설주, 서장, 소속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죠? 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제 해야 할 때는 어떻게 이제 고의로 해야 할 때죠. 이제 고의로 해야 할 때. 고의로 해야 할 때는요, 5년 5천만 원이에요. 과실일 때는 3년 3천만 원인데, 예전에 7년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5년 5천만 원으로 이제 수정이 됐기 때문에 5년은 맞습니다. 5년 5천만 원. 아무튼 고의면 5년 5천, 과실이면은 3년 3천 이렇게 됩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해칠 때 고의면 5년 5천, 과실이면 3년 3천. 그다음에 특수경비원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에 대해서 총기를 발사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외하기 때문에 예외는 있죠. 그래서 임산부를 할지라도 총기나 폭발물로 대항하면 이럴 때는 권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14세 미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산부와 14세 미만자에게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수경비원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 소총이죠. 일반 공무원은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인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해 있을 때 형량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제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 발사기 내용이 아닌 거를 물어봤는데 안전검사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 안전검사. 그러면 이제 권총, 소총, 기관총 이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의 건데 무기는 이제 총열 균형 여부 봐야 되고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kg 이상인지 봐야 됩니다. 안전장치 봐야 되는데 물리적 손상 날카로운 이제 이거는 뭐 방패나 이제 수갑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방패, 수갑 또는 이제 뭐 경찰 봉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보시면 해설 한번 보시면요. 위해성 장비 기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경찰 장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방패 이렇게 수포, 방, 전, 봉, 수포, 방, 전, 봉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보응의 경우에 지금 이거 있죠. 그 물리적 손상이 날카로운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방패도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수갑도 그렇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요 두 개 수포는 이제 연간 이래죠. 근데 나머지는 지금 반기 1회예요. 반기 1회 이렇게 본다는 거.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무기가 나와요. 무기는 이제 권총, 소총, 산탄총 이런 게 있는데 총열, 그다음에 방관쇠, 안전장치. 여기에 이제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 발사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포. 그다음에 이제 그 수류탄이나 크레모와 지뢰죠, 지뢰 이런 안전장치, 도검이 있고요. 근데 이거 다 연간이죠, 연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방기고 전자방패는.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에 분사기 등이 있는데 이제 분사기 등은 전체가 다 방기죠. 방기 이렇게 되고 기타 장비가 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밑에 넘어가 보시면은 다목적 발사기는 연간이죠, 연간 이렇게. 나머지 방기인데 다 다목적 발사기가 뭐냐면 고무탄, 스펀지탄 나가는 게 이제 다목적 발사기.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일단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빈도예요. 수갑포승은 연간이었죠. 수포. 그다음 다목적 발사 여기 들렸죠. 연간이죠. 연간 1회. 연간 1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가야 되죠. 가스 분사기 반기, 체류탄도 반기. 체류탄 발사 장치는 이제 제외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목적 발사기가 연간 1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시설주는 관할 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누가 지냐면 시설주와 서장이 같이 져요. 그러니까 시설주와 서장이 관리 책임을 다 지는 거고, 자, B는 시설주 또는 이제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은 요게 이제 이 경찰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답은 1번이죠. 결국 여기에 관리 책임은 시설주와 서장이, 그리고 무기관리 상황은 매월 1회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관리 책임은 시설주와 서장이, 그리고 무기관리 상황은 서장이 이렇게 되네요.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 시설주 서장은 무기 관리 책임을 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서장은 무기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매월 1회 이상 지도 감독한다. 맞죠? 관할 서장은 무기의 관리를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무기를 대여받는 시설주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관리를 위해서 지정받은 책임자가 있는데 무기 출납부, 그 다음에 카드를 기록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관리 책임자가 무기를 직접 회수해서는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지정받은 관리 책임자가 회수를 하죠. 그래서 시설주가 회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정받은 관리 책임자가 회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해설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특수경비의 직무무기, 시설주로부터 무기 관리를 지정받은 책임자는 관리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 회수해야 된다도 있잖아요. 무기 출납부와 장비 운영 카드도 작성하고 회수하는 것도 바로 지정받은 책임자, 즉 관리 책임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시설에 대한 무기 관리 책임자입니다. 앞에서 봤지만 시설주와 서장 공동 책임이죠. 관리 책임은 시설주와 서장이, 무기관리 사항은 서장이 이렇게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법상 무기관리 수칙을 물어봤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의 분실, 도난, 잃어버린 거예요. 피탈, 훼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관할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에게. 요게 통보한다. 통보는 누구에게? 관할 서장에게,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무기장비 운영 카드를 갖춰줘야 되죠. 그렇죠.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다. 목록, 운영 카드를 첨부해 서장에게 수리 요청. 누구에게 수리 요청한다고요? 서장에게 수리 요청하죠. 서장에게. 청원주는 주벽이 심한 청원경찰에 대해서 술만 먹으면 개가 돼. 무기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면 지급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내용 갑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지급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해요. 이게 청원주는요. 아까 서장이 무기 상황 관리를 했고, 청원주가 하는 거는 매주 1회 이상,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된다. 청원주는 사표거든요. 이게 사표를 제출했다.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 목록, 무기장비 카드를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서장, 관할 경찰서장, 서장에게 이렇게 수리를 요청합니다. 수리 요청은 누구에게? 서장에게. 청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인수인계할 때는 반드시 앞에 총, 검사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검사총, 이제 권총은 검사총, 그다음에 이제 소총 앞에 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권총은 이제 권총집에 넣어총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법률상 무기관리 수칙 이어집니다. 옳은 것은 뭐냐 갑니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개사의 시설주는 무기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을 해요. 그리고 5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3일. 매달 해서 3일까지 이번 달하면 다음 달 3일까지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우리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인수인계를 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무기 교대자에게 인계한다. 이렇게 갑니다.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는 탄약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 소총은 15발이에요. 15발. 권총은 7발 들어가는데 15발. 소총 15발 실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으로부터 무기 수송 후 통보를 받은 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 2인이 아니라 1인, 한 명만 돼도 돼요.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비원으로부터 무기 수송받을 때는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 그리고 소총은 15발 이상. 그리고 무기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제 3일, 다음 달 3일까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무기 사용 관리 수칙과 관련된 내용이 줍니다. 자,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주 특수경비원 무기관리 상황을 매 분기가 아니라 매월이었죠? 매월 1회 이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개사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경우에 출납 전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 아니죠. 서장이죠. 서장. 아무튼 무기관에서는 서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개사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관하고 있는 무기의 매주 1회 이상 맞았죠. 이렇게 일단 시설주는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돼. 시설주는 매주 1회 이상 손질을 해야 된다.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개사 시설주는 무기 관리를 책임자를 지정하고 누구에게?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방경찰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국가중개사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할 때 서장에 통보하고요. 국가중개사 시설주는 무기를 관리 책임자에게 지정할 때도 통보를 하는 거죠. 무기를 수송하거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때도 서장에게 통보를 한다. 그리고 시설주는 매주 1회 이상 이렇게 손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비업 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개사 시설주 무기관리상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합니다.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무기를 빼앗긴 경우 특수경비원에 당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제 반드시 요청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지 징계 요청과 관련해서 의무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징계 요청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징계 요청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무기 탄약권은 복층이 아니라 단층으로 해야 됩니다. 단층.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방습총관 하야 한다. 이건 하야 한다가 맞아요. 이거는. 다음 무기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고 여기에 다음 달 7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아까 앞에 봤죠? 3일이죠. 3일까지 통보. 3일.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전액 배상한다.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전액을 배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배상하도록. 대여받은 무기 분실할 때 일단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액을 배상한다. 근데 이제 불가항력일 때 예외가 있어요. 근데 불가항력은 누가 정하냐면 지방유차청장이 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일단 전액을 배상할 때의 기준은 경찰청장이에요. 근데 불가항력과 관련된 것은 지방경찰청장이죠. 그 내용도 아마 뒤에 이제 문제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니까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개사의 시설주 또는 시설주로부터 지정을 받은 관리 책임자. 틀린 거. 무기 탄약권은 단층에 설치하고 총괄시설 설정. 그렇죠.
대여받은 무기 분실, 도난, 훼손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 아닙니다. 여기는 관할에서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죠. 이거는 경찰서장에게 일단 그 통보를 한다. 아무튼 도난 당했을 때도 그래요. 관리책임자 지형일 때도 그렇고. 그 통보 사유가 있죠. 서장한테 통보하는 거. 무기 탄약권은 이중으로 해야 되고 근무 시간 중 열세 관리 책임자 보관하고 탄약권은 무기고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에 떨어진 곳에서 해야 됩니다. 예. 정답 2번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군 인사법에 군 전투병과 헌병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1차 시험 면제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일단 7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그렇고요.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자가 위법 부당한 것일 때 거부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경비업자는 이제 거부 의무가 있죠. 이제 거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맞네요.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관에서 지방경찰청장, 공안경찰대장 등 책임자를 감독하고 그렇지 않죠. 여기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서장입니다. 서장.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 경비 책임자를 감독 경비하는 건 국가중개사의 시설주 감독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시설주의 감독도 받죠. 시설주의 감독도 받습니다. 자, 국가증여 시설의 시설주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무기를 지급할 수 있으나 기소된 경우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요게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있을 때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에는 의무죠.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옳은 것은 기억, 니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경비업 법률상 무기의 출납, 무기관리 수칙입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건 뭐냐? 관할경찰서장의 무기 적정 관리를 위해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있는데 이렇게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1차든 2차든 다 3차든 다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시설주 관리 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 도난, 훼손 난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교체,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가 맞죠. 할 수 있다. 징계 요청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그죠? 관할 서장에게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전액배상한다. 그렇죠. 전액배상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관리 책임자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 관할 경찰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리 전문 업체 아니죠. 여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리를 의뢰하는 거죠. 관할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지 수리 전문업체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관할경찰 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지 승인을 받아서 전문업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할경찰 관서장에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과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해요.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탄약을 출납할 때 소총과 권총은 일정당 아니죠. 권총은 7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총은 15발이 맞는데 그러니까 틀렸네요. 권총이 15발이 아니거든요.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인수인계하는 때는 반드시 앞에 총, 검사총 그렇고 시설주는 사의를 표명한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특수경비원에게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와 관리 책임자는 무기고 탄약권은 단층이죠. 복층이 아니고. 그리고 이건 시설해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돼요. 항상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쓰면 틀려요. 방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틀린 문장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경비업법상 시설주에 무기 지급할 수 있는 경비원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급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든지 사표를 제출했다든지 정신질환이랄지 이런 경우는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민사재판은 증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밑에 이제 그 해설을 보면은 무기관리 수칙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면 시설주는 다음 각호에 특수경비로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시 회수해야 된다. 어떤 경우냐 보면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민사사건이 아니죠.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 뭐 기소된 경우도 그렇죠. 사표를 제출했거나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이제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형사정이죠. 형사사건 사회표명자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 이렇게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가로 안의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전액 배상하는 기준은 누가 정한다? 경찰 청장이 정한다는 거죠. 경찰청장이 정하는. 그렇지만 전시, 사변, 천재, 지변 불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하냐면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그러면 불가항력은 지방경찰. 그러면 이제 1번이 답인데 결국 전액 배상할 때의 기준은 경찰청장. 자, 그리고 불가항력에 관한 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법 법률상 특수경비는 무기관리 수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와 결합해서 휴대해야 하며 아니죠. 분리시켜야 돼요. 일단 탄약을 실탄을 장착시키는 것이 장착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분리시켜서 갖고 있는 겁니다. 소총 우로께 그렇죠. 그 다음에 권정집에 노총 자세히 해주신다. 그리고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 손질시키면 안 되고 무기의 손질 또는 조작하는 경우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군대에 손나죠. 무기를 반납할 때 손질을 철저히 한 후에 반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